여러분은 혹시 누군가와 관계가 점점 나빠지고 그 사람의 적대적인 마음을 마주하게 된 적이 있으신가요? 어쩌면 그런 사람과 대화를 시도해봤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좋은 의도로 말을 건넸는데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오히려 거리를 더 두는 경험이죠. 그런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냥 포기하고 관계를 내버려 두었나요? 아니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고 무언가 시도해 보셨나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 적대적인 마음마저도 사로잡을 수 있는 의외로 아주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 직접 경험해 보신다면 놀라실 거예요. 지금부터 그 비법을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공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공감이란 정말로 마법과도 같은 힘을 가집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적대감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벽을 허물고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은 바로 공감에서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와 대화할 때 그 사람이 나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내고 방어적인 태도를 취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 사람의 말을 반박하거나 방어하려는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공격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반박이나 방어를 먼저 하지 말고 당신의 입장을 이해합니다라는 말을 먼저 꺼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팀원과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상대방이 거칠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여러분의 의견을 비난한다고 합시다. 그럴 때 흔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라며 반박을 시도하게 되죠. 하지만 이런 반응은 오히려 더 큰 갈등을 부르고 적대감을 강화할 뿐입니다. 이때 이렇게 말해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이해합니다. 이 한마디가 그 사람의 방어막을 순식간에 허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인정받았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감정적으로는 더 이상 나를 적으로 대하지 않게 됩니다. 정말 신기할 정도로 말이죠. 이처럼 공감의 힘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감정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말은 덕분입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 말도 매우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요. 사람들이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 자신이 타인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알 때 굉장한 만족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덕분이다라는 그 자체로 상대방에게 큰 선물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한 가지 실제 사례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라고 말하곤 합니다. 물론 이 말도 나쁘진 않죠. 하지만 당신 덕분에 이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해 보세요. 이 말은 단순히 수고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 말을 듣고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끼며 마음이 크게 열리게 됩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저녁 식사 준비를 도와주었을 때 고마워요 라고 하는 것과 당신 덕분에 정말 큰 도움이 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의 차이를 느껴보세요. 후자는 단순한 감사 이상의 깊은 의미를 담고 있고 상대방이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고 느끼게 만듭니다. 심지어 적대적인 관계에서도 이런 말을 들으면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경청임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는 대화에서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는 것을 종종 있습니다. 그보다는 상대방의 말을 끊고 내 의견을 먼저 말하려고 하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고 자신의 입장을 더 부각시키고 싶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점은 특히 적대적인 관계에서 중요한데요. 상대방이 아무리 불만을 쏟아내더라도 그들의 말을 끊지 않고 경청하는 것만으로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날 친구가 나에게 화가 나서 말도 꺼내기 힘든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불편한 대화를 피하려고 하죠. 하지만 반대로 그 친구의 모든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준다면 상황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 친구는 자신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순간부터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그 후에 내 말이 맞아, 정말 힘들었겠다라고 공감해준다면 친구는 나에게 더 이상 적대감을 갖지 않고 오히려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간결하고 명확하게 말하기입니다. 인간관계에서 특히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의 길이가 길어지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복잡한 설명을 통해 상대방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그럴수록 상대방은 혼란스러워지고 집중력을 잃게 됩니다. 말이 길어질수록 상대방은 방어적으로 변하고 감정이 격앙될 가능성도 커집니다. 그래서 핵심만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셰익스피어가 간결함이 지혜의 영혼이라고 말했듯이 말의 길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이 얼마나 명확하게 전달되느냐입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상사와 의견이 충돌하는 상황을 가정해 봅시다. 복잡하게 설명을 늘어놓기보다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라고 짧고 명확하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의 이해를 돕는데 훨씬 효과적입니다. 간단한 말 한마디가 오해를 줄이고 더 빠르게 소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사실 짧게 말하는 것은 간단해 보이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시작하기 전에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미리 생각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은 줄이고 상대방이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게 표현하는 것이 갈등을 줄이고 대화를 긍정적으로 이끌어가는 열쇠가 됩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적절한 순간에만 말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대화 중에 이 말을 지금 꺼내도 괜찮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면 그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무심코 내뱉은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고 갈등을 더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인 사람과 대화할 때는 말 한마디로 상황이 크게 악화될 수 있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한 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작은 말 한마디로 큰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상사와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한 채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태에서 그건 당신 탓이잖아요 라는 말을 내뱉었고 그 말이 상사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 한마디가 그들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나빠지게 만들었죠. 여러분도 대화 중에 그 말이 적절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잠시 멈추고 다시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불필요한 말은 갈등을 증폭시키는 반면 침묵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생각할 시간을 주고 감정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침묵을 선택하면 여러분도 감정을 가라앉히고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는 훈련은 감정을 다스리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불필요한 말을 삼가고 대화의 흐름을 조절하는 능력을 키워보세요.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뒷담화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다른 사람에 대한 불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지곤 합니다. 하지만 뒷담화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반드시 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동료에 대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다면 그 이야기는 결국 그 동료에게 전달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동료는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고 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뒷담화를 하지 않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행동입니다.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이든 간에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그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는 습관을 기르세요. 갈등이 있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 뒤에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갈등을 더욱 악화시킬 뿐입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적인 말만 하세요. 그 사람에게 직접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뒤에서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뒷담화를 피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습관을 기르시면 여러분의 인간관계는 훨씬 안정되고 신뢰로 가득 찰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관심사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관심사를 고려하지 않는 대화는 쉽게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과 대화할 때
그들이 흥미를 가지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서는 방어적인 태도를 덜 취하게 되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대화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스포츠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그 주제로 대화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축구 경기 보셨어요? 같은 질문을 던져보세요. 이렇게 상대방이 좋아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하면 그들은 더 이상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지 않고 자신이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에 몰입하게 됩니다. 이처럼 대화의 시작을 그들의 관심사로 이끌어내면 적대적이었던 분위기도 자연스럽게 누그러지게 됩니다. 제가 알고 지내던 한 사람은 직장에서 한 동료와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 동료는 항상 회의 중에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며 협력을 하지 않으려 했죠. 하지만 어느 날 그 사람은 그 동료가 야구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의 전에 야구 경기에 대한 짧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대화를 계기로 그 동료는 조금씩 태도가 부드러워졌고 이후 회의에서 더 협조적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단순히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대방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주제를 통해 그들의 마음을 열고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상대방의 관심사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이 흥미를 보이는 주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세요. 8번째로 진심으로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대화에서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누군가가 필요하죠. 특히 어려운 상황이나 고민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진심 어린 경청을 기대합니다. 상대방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마음을 열고 더 깊은 신뢰를 쌓게 됩니다. 친구가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우리는 종종 그 고민을 가볍게 여기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친구가 원하는 것은 해결책이 아니라 자신을 공감해주고 진심으로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게 뭐 대단한 고민이야 또는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같은 말을 하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상대방에게는 그 고민이 너무나도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의 감정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오랫동안 고민을 털어놓을 상대를 찾지 못하고 힘들어하다가 어느 날 친구에게 마음을 열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친구는 별다른 조언을 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경청해 주었고 그저 정말 힘들었겠구나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상대방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을 열고 그 관계에 대한 신뢰가 더욱 깊어집니다. 이렇듯 고민을 들어주는 것은 단순히 경청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이야기를 공감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 어린 경청과 공감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9번째로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는 순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감정이 격해지기 쉽고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을 더 화나게 할 수 있는 말을 하게 될 때가 많죠. 이런 순간에는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말의 선택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정적인 말 한마디가 상대방을 더욱 자극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상사나 동료와의 갈등 상황에서 우리는 쉽게 그건 당신 책임이잖아요 같은 말을 던지게 됩니다. 이런 말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상대방을 더욱 화나게 만들 뿐입니다. 이럴 때는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함께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같은 협력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선택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분이 동료와의 갈등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감정이 고조된 상황에서 그 분은 상대방에게 비난의 말을 던졌고 그 말이 상대방의 감정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그날 이후로 몇 달간 말도 섞지 않게 되었죠. 나중에 그 분은 자신의 말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후회했습니다. 대화에서 감정을 자극하지 않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는 데 중요한 기술입니다. 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과의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말을 삼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면 갈등이 풀리고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을 자극하지 않고 차분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야말로 성숙한 대화법입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는 긍정적인 말과 함께 신뢰를 쌓는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은 그들의 마음을 여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실수나 부족한 점을 지적하려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는 것이 관계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 동료가 일을 잘 처리했을 때 당신은 항상 일을 잘 처리하네요. 같은 긍정적인 말을 건네보세요. 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 당신이 정말 큰 역할을 했어요 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 수 있으며 적대적인 감정도 누그러뜨릴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동료가 항상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사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상사에게 이번 프로젝트에서 정말 큰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상사는 처음에는 그 말을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듯 했지만 이후로 그 동료에게 조금씩 더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더 나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죠. 긍정적인 말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신뢰를 쌓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말 한마디의 힘은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적대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에서 공감, 존중, 경청, 그리고 긍정적인 피드백은 관계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깊이 있는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10가지 방법을 통해 여러분도 적대적인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에도 더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